참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 기일입니다.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변화가 있어서요. 박 전 대통령에게 3명의 변호인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몇 면이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그 최명성 변호사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형사 재판을 계속해서 같이 했었던 최명성 변호사와 인연이 있는 분들로 해서 한 3분 정도가 더 추가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상철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들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해야겠죠. 좀 대표적인 보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분들이고,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립 멤버로서 공동 대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어서요. 이 지금 3명이 보강이 됐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뇌물죄로 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 숫자에 있어서 확 떨어지는 정도인 거죠. 변호인 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고, 이제 아직도 5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 분들로서의 어떤 수준 이런 걸 떠나서 약간은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박 전 대통령과 좀 지향점 같은 것이 같은 분들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5명으로라도 변호사진이 다시 꾸려진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보통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선이라는 변수도 또 고려한다면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보통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최순실 나왔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는 재판의 어떤 진행을, 이걸 이제 어떤 실질 심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도 안 나와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구치소 이후에 사실 그 모습 자체가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수척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경우에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 대선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제 뜻으로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본인의 재판과를 좀 집중하고 싶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아마 대선 전에는 본인의 어떤 모습을 직접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소장 12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지금 아직 공소장도 검토를 못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전략을 세우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얼굴을 드러낼 경우에 수척한 얼굴로 드러내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하는 15% 정도, 그리고 많게 잡아도 한 20% 정도한테는 어떤 나름의 어떤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머지 80%한테는 또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나 다른 이제 보수 후보들이 어느 정도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표 확장성이 오히려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이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여부에 출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주목을 받게 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유세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선동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가 해서 그 국민적인 관심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치소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이야 전혀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모습을 보인다면은 실질적인 그 부분의 지금 아프신지 안 아픈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만 놓고 본다면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일단 최순실 씨와 비교를 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전체의 그 어떤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구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재판의 그야말로 시작 단계였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 같은 것들을 준비 기일부터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오히려 각가지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언도 했었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기록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 기록들을 검찰에서는 이걸 우리가 증거로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비로 해서 변호인단에서 저거 그냥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증거로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러이러한 서류 나온 사람들 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이런 지극히 실무적인 것들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의 공판 준비길이고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익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준비길이라서 안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네. 네, 정국익 교수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건강에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원진 후보 측이라든가 뭐 태극기 집회 참석하신 분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를 했던 반대를 했던 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능구 대표께서 선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는 않겠죠. 뭐 그 영어 생활을 하는 그런 신체 컨디션이 저는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것을 좀 강조를 한 의미에서 저는 그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동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한쪽 진영이든 뭐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교정 당국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그 밝힐 필요가 있고 변호인들도 이걸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간접적인 전언이었는데요. 말씀하신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을 놓고 격돌하게 됐는지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가 또 한 번의 대선 이슈가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병원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에 맞서서 구치소 어디 한번 가봤냐? 돼지 흥분죄부터 먼저 반성하라고 치받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래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걸 홍준표 후보가 잘 아나요? 뭐 언제 구치소에 가봤어요? 그 홍준표 후보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 대선 앞두고 표만 의식해서 검사 출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참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돼지 흥문제 그거나 반성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두 후보 간의 격돌에 대해서 교정당국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고 운동까지 1시간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하시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던데요. 몸이 불편하면은 교정당국, 교도소 측에서 아니 구치소 측에서 그걸 담당해야 될 문제죠.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조원진 후보가 얘기한 거 보면요. 준 단식 상태로 목숨이 위태롭다. 검찰이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박근영 씨가 지난달 28일 날 이 검찰에 재판에 나와가지고 언니가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게 박 전 대통령한테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고 만성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정당국에서는 일단은 뭐 식사도 잘하고 있고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박 전 대통령이 뭐 몸이 안 좋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마치 데려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현 처지라든가 상황을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고 이른바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이 보수표심을 뭐 묶어서 본인이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다 담겨 있는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 대선 지금 막바지 이제 종반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양강에서 1강 1중에서 1강 2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번 주말 되면은 2강 구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가 20%였습니다. 네. 그때 본인이 지금 한 15%대를 갖다가 지금 마크하고 있는데 이 20%대를 치고 올라가려면은 일단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을 다 이 자기 표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충분히 저런 것들은 체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거는 보수 표심을 보다 더 최대한 결집시키겠다 하는 의도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유승민 후보도 그랬고 검사 출신이라는 말씀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 부분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교정 당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정 당국에 대한 관리 감독도 또 검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같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하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홍준표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부분은 사실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춘향이를 뽑은 줄 알았더니 향단이를 뽑았더라라고 얘기한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오게 할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면 가능성까지 알려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오늘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브리핑룸에서 순교한 언니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홍준표 후보라고 지지를 선언하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세웠죠. 특히 자신이 이제 아마 이제 그 검찰의 혐의, 이제 지금 현재 뭐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자신을 어떤 올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리를 잡가 보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친박 세력들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떤 당내의 어떤 조직적 기반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결국 뭐 자범 수준의 어떤 판결문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뭐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있을 겁니다. 아마 조직적인 도움도 받고 해서.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친박을 세력이 없는다는 것 자체는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어떤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친박적인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새누리당 쪽으로 좀 상당히 많이 이전하는 것 같고 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과연 그러면 또 이 선거 끝난 다음에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친박 세력이 과연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당의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때 가서는 또 새롭게 봐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어쨌거나 조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박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홍 후보의 이 얘기가 이전에 한 얘기를 또 돌이켜 보면은 좀 생뚱맞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때는 뭐 탄핵 당해도 싸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영 그 동생은 순교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오버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그 몰고 가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박근혜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그 정치적 해석의 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탄핵 결정, 헌재 탄핵 결정 자체도 여러 가지 뭐 그 법리를 따져서 그 팔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그 성격이 강한 그런 그 법적 판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재판 절차도 정치적인 외풍을 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박근혜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 해석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여권 후보라든가 그 주변 가족들이 이런 그 약간은 그 냉정하게 보면 오버할 수도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박 청산하겠다고 해서 인적 청산하겠다, 탈당하라 마라, 무슨 뭐 죽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쏟아냈던 당이었어요. 근데 그런 당에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히려 탈당을 권유하겠다는 얘기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을 이거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표가 나오니까 이용한다? 그 사실은 오히려 친박 쪽에서 제가 이걸 수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아까 박근영 씨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영 씨가 지지해야 될 사람은 이 탄핵 반대하고 했던 조원진 후보지 홍준표 후보가 또 아니에요. 근데 물론 홍준표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이 언니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기를 정반대로 했다가 지금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한다? 아마 국민들이 잘 이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정하게 될 게요. 그 홍준표 후보가 그 탈당 권유를 한 사실은 없고요. 그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그래서 징계적인 차원에서 당의 징계적인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탈당을 권유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보수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돌아야만 국정 운영이 가장 이렇게 정상적인데 지금 보수 세력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럴 때 보수가 그 어떤 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어떤 이 개혁 보수라 일컬어지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에서 암만 선전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홍준표 후보는 급기야는 친박 나와서 그 박근혜 탄핵까지도 반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만이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이거는 바로 정치적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영 전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설 때 기자들이 이 같은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면회가 안 돼서 잘 못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수 행정관 밖에는 못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공연물에 가까운 얘기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온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다만 계속 나왔던 어떤 건강의 이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교정당국의 말이 틀림없을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뭐 공판 준비기일에는 뭐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그 보통 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최순실 나왔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재판의 어떤 진행을 이걸 이제 어떤 실질 심리보다는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도 안 나와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구치소 이후에 사실 그 모습 자체가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수척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경우에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 대선에는 뭐 관심이 없다라는 이제 뜻으로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재판 본인의 재판과를 좀 집중하고 싶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아마 대선 전에는 본인의 어떤 모습을 직접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공소장 12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지금 아직 공소장도 검토를 못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전략을 세우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좀 늦춰달라. 참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기일입니다.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변화가 있어서요. 박 전 대통령에게 3명의 변호인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몇 면이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그 최명성 변호사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형사 재판을 계속해서 같이 했었던 최명성 변호사와 인연이 있는 분들로 해서 한 3분 정도가 더 추가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상철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들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해야겠죠. 좀 대표적인 보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분들이고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립 멤버로서 공동 대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어서요. 이 뭐 지금 3명이 보강이 됐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뇌물죄로 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 숫자에 있어서 확 떨어지는 정도인 거죠. 변호인 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고 이제 아직도 5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 분들로서의 어떤 수준 이런 걸 떠나서 약간은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박 전 대통령과 좀 지향점 같은 것이 같은 분들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5명으로라도 변호사진이 다시 꾸려진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보통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선이라는 변수도 또 고려한다면 때문에 사람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만 놓고 본다면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일단 최순실 씨와 비교를 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전체의 그 어떤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구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재판의 그야말로 시작 단계였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 같은 것들을 준비기일부터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오히려 각가지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언도 했었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기록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 기록들을 검찰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증거로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비로 해서 변호인단에서 저거 그냥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증거로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러이러한 서류 나온 사람들 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이런 지극히 실무적인 것들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의 공판 준비기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익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준비기일이라서 안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네. 네, 정국희 교수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건강에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원진 후보직이라든가 뭐 태극기 집회 참석하신 분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를 했던 반대를 했던 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능구 대표께서 선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얼굴을 드러낼 경우에 수척한 얼굴로 드러내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즉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하는 뭐 15% 정도 그리고 많게 잡아도 한 20% 정도한테는 어떤 나름의 어떤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머지 80%한테는 또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나 다른 이제 보수 후보들이 어느 정도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표 확장성이 오히려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이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여부에 출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주목을 받게 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유세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선동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가 해서 그 국민적인 관심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치소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이야 전혀 이상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모습을 보인다면은 실질적인 그 부분의 지금 아프신지 안 아픈지 이걸 알 수 있기 좋지는 않겠죠. 뭐 영어 생활을 하는 그런 시체 컨디션이 저는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것을 좀 강조를 한 의미에서 저는 그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동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한쪽 진영이든 뭐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교정 당국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변호인들도 이걸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간접적인 전언이었는데요. 말씀하신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을 놓고 격돌하게 됐는지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가 또 한 번의 대선 이슈가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병원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에 맞서서 구치소 어디 한번 가봤냐? 돼지 흥분죄부터 먼저 반성하라고 치받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래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걸 홍준표 후보가 잘 아나요? 뭐 언제 구치소에 가봤어요? 그 홍준표 후보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